또 이시연 사장님께서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 들을 수 있었고요. 정말 저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뉴스키는 참 하기를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초대해 주신 최충희 사장님, 정말 구현진 사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많은 저도 배워야 될 리더 사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리고 또 울산에서 같이 사업하시는 사장님들까지, 얼굴 많이 뵈신 사장님들까지 또 이렇게 같이 배워서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사장님들하고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제 내용이 보이시나요? 제 얼굴 안 깨지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저를 좀 줄이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일단은 이제 강의를 오랫동안 하면 강사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표정이 보여야 이렇게 열정이 막 보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화면 밖에 좀 조그맣게 강사가 나오면 안 보이더라고요. 전에 오늘 제목이 기회 그리고 속도인데요.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이제 이미 사업을 결정하신 분, 말 그대로 기회에 대한 부분들은 굳이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받지만 그 기회에 맞는 속도,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죠. 여기 활주로에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가 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울산이니까 울산에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비행기는 활주로가 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북으로. 남쪽, 북쪽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 동서보다는 그런 비행기가 이렇게 공항에서 비행기가 뜰 때 북쪽으로 향해서 뜰까요? 남쪽으로 향해서 뜰까요? 라고 항상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항상 북쪽으로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울산에서 서울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남쪽으로 바다를 위를 나는 거예요. 제가 바다 위로 나는 건 처음 바다 위를 나는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못 탔나 보다. 제주도 가는 건가? 일본 가는 건가? 내가 잘못 탔나? 이러면서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데 다시 비행기가 선에서 다시 이제 서울로 가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비행기는 어느 방향으로 뜨냐면 북쪽으로 뜨느냐 남쪽으로 뜨느냐 정해진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뜨더라고요. 비행기가 뜨려면 저항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PA가 되고 또 2021년도 멋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그 저항이라는 거 있죠. 거절도 받고 뭔가 행동을 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행기를 더 단단하게 성장해서 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뜨는 데는 공식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공식에 맞아야만 비행기가 탁 뜨거든요. 어떤 공기의 이 날개와 비행기 저항이 딱 공식이 맞았을 때 어떤 그 접재모에서 이 바퀴가 드디어 바닥에서 탁 뜨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지금 이 바퀴가 아직까지 뜨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바퀴가 땅에 이렇게 붙어서 지금 날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떠서 날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비행기가 뜨기 위한 공식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스킨의 성공이 참 쉽지 않잖아요. 왜 쉽지 않느냐? 누스킨이 어려워서 그러냐? 아니죠. 성공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성공 그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누스킨의 성공도 쉽지 않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공식에 대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죠.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에 2021년도 여러분은 뭔가 다른 결과를 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맞죠? 네. 정말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2020년도에 했던 그 행동, 그 결과와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다른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내가 그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두 그런 걸 다 원하시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먼저 관점을 몇 가지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 잘 아실 거예요. 20대 80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20%가 80%가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80%는 20%가 저희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당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가 보고요. 이 10명이 뭔가를 판매를 했는데 총 10억 정도의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 파레토의 법칙은 어떤 조직이든 똑같은데 2명의 합계가요. 얼마라고요? 80이니까 8억을 판매했죠. 그리고 개인당 얼마예요? 그러면 나누기 2를 하면 4억 정도가 평균이 됩니다. 그럼 8명은 총 몇 억을 판매했을까요? 10억 중에 2억을 판매한 거죠. 그럼 개인당 나누면 얼마 할까요? 2,50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계산됐죠? 그러면 이 두 명은 4억씩 판매했고 8명은 2,500만 원씩 판매했으니까 개인당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16대 1입니다. 16대 1.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룹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는 TRINT 16대를 판매를 할 때 2명은, 그죠? 나머지 8명은 한 개씩 판매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과연 이 20%는 16배나 많이 판매를 하고 16배나 많은 그런 결과를 이루어내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게 궁금합니다. 최충희 이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그룹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20%가 되시는지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고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톰 피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회사는 특정 분야에서 수백 %의 우수한 회사가 아니라 수백 가지 분야에서 1%더 우수한 회사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누스킨 사업 초창기 때 와, 저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저 사람 진짜 특별한 게 있을까 해서 가서 열심히 이렇게 알아보면 제가 최충희 사님도 많이 찾아갔었어요. 최충희 사님 붙들어 놓고 막 물어봐요. 그러면 희한하게 속 시원하게 야 이겁니다. 제가 성공한 이유는 이겁니다. 해서 확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안 계세요. 중요한 건. 그러면서 저는 섭섭했었어요. 왜 섭섭했냐면 아니 좀 있으면 가르쳐 주지 왜 안 가르쳐 주시냐고. 저는 최충희 사님 때 2번 찾아가서 2번 물었을 때 최충희 사님 똑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아마 최충희 사장님은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 기억을 잘 못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때 왜 특별한 그 수백 퍼센트 진짜 특별한 그걸 왜 안 가르쳐 주고 그냥 뭐 일반적인 이야기 해주시지 이런 생각하면서 섭섭했던 적들도 있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종이 한 장.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으면 이 종이 한 장이 이렇게 그냥 종이 한 장이 있으면 이 종이 한 장이 쉽게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죠?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쉽게 찢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에이, 저거 가지고 뭐 성공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거 말고요. 그럼 또 다른 거 또 이렇게 해주면 그것도 종이 한 장이야. 그러면 또 이거를 또 쉽게 찢어지거든요. 아, 그거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책처럼 두껍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톰 피터스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 수백 가지 분야에서 1%, 그렇죠? 그냥 뭐 우리가 쇼도 플랜 할 때 손가락으로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느냐, 아니면 손바닥으로 손등으로 가르치느냐, 손바닥으로 가르치느냐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그 디테일한 차이가 결국은 다른 결과, 즉 20%그 파레토의 법칙에 적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큰 성공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마 그냥 1% 그냥 하나하나 저 사람의 이 부분의 이 종이 한 장의 차이는 저거구나. 이 부분은 이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참 이 내용이 너무 상식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되게 좋게 생각해서 다시 또 합니다. 미용실을 열고 돈을 벌려면 커트하고 펌을 잘해야 되는 거 맞죠? 자, 미용실을 내가 열었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는데 저기 커트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요. 커트요? 제가 커트는 잘 못하는데요. 이래버리면 손님이 뭐라고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문 열고 나가겠죠. 그럼 다음에 또 손님이 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펌하러 왔습니다. 라면 그 사람이 펌은 제가 몇 번 안 해봐가지고요. 근데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미용실은 문을 닫아야 되겠죠. 누스킨 사업으로 돈을 벌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겠죠. 소비자 구축을 잘하고 사업자 발굴을 잘하는데 소비자 구축을 하는 건 데모하고 제품 설명하고 관계 형성하는 거고 사업자 발굴은 쇼더 플랜과 보상 설명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뭐 초대하고 스폰서 티업하고 이런 거지만 이 두 가지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게 없거든요. 맞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각자 잘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전체 화면이 안 보여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MCM에서 지금 데모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 채팅방 올려주시겠어요? MCM에서 데모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데모하면 제품 설명 데모를 하면 이분 최고입니다. 라고.
그쵸?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최충희 사님, 구현진 사님 얘기하죠, 그죠? 자, 이 내용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자, MCM에서 쇼드 플랜과 사업 설명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죠? 제가 지금 본 화면에서는 아무도 손을 들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 미용실에서 아 여기 커터로 한다면 아 커트요. 커트는 저기 최충희 사장님 저 미용실에 가시면 됩니다. 아 저기 쇼더 플랜 할 아 거기는 구현진 사장님 찾아가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커터로 왔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제가 멋지게 잘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전에 제 파트너 사장님이 미용실에서 이제 디자이너가 여러 명 있었는데 손님이 갑자기 탁 찾아오자마자 다짜고짜 이런 얘기가 돼요. 여기서 머리 제일 자르는 사람 누굽니까? 딱 이름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사람이 얘기했대요. 여기서 머리 제일 자르는 사람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손님이 지금 자르는 그 사람이 잘랐는데 그 자른 머리가 마음에 드시면 그 사람이 그 손님한테는 제일 잘 자르는 디자이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 그래요? 라면서 있잖아요. 바로 꼬리 내리고 그럼 당신한테 자르겠다 해서 손님이 되셨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자신감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면하고 쇼더 플랜을 하지 않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자체는 좀 뭔가 우리 관점에서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항상 이걸 주문을 합니다. 어떤 그룹에 가더라도.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또 MCM에 와서 아 여기서 데몬 제일 잘하시고 제품 설명 진짜 잘하시고 TRIT 설명 제일 잘하시면 누구세요? 하면 손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손을 드셔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아 최충희 사장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쇼더 플랜 제일 잘하시는 누구예요? 아 접니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저한테 마음에 그 하신 분이 마음에 드시면 그분이 제일 잘하시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용실도 문 여는데 최소 몇 년 걸리냐로 물어보니까 6년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뉴스킨 비즈니스 할 때 내가 대문하고 사업 설명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가 잡아야 될 것인가. 그렇죠. 우리는 ES가 아니고 BI인데 어느 정도 잡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액션 플랜입니다. 사업 진행 방법. 여러분 이 이제 그래프를 잘 아실 겁니다. 컨택하고 약속 잡고 만나고 만남을 하고 난 뒤에 초대, 세미나, 애프터 미팅, 팔로우, 그룹 미팅 트레이닝 해서 쭉 가면 좋겠는데 만나고 난 뒤에 초대가 안 되어지고 데모하고 고객 관리하다가 타이밍 봐서 다시 초대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저는 이게 징검다리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주로 지금 내가 조금 이제 자주 막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만나긴 잘 만나는데 저는 초대까지 잘 안 넘어가시는 게 있어요. 저는 초대하고 세미나는 되는데 이 사람의 팔로우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라고 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겠어요? 내가 이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건너가는데 주로 내가 지금 막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잘 막히는지 여러분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저는 이제 좀 분석 같은 걸 좀 이렇게 잘 하거든요. 이게 쪼개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쪼개거나 또 어떤 계획을 쪼개는 걸 잘하는데, 예, 그쵸. MCM에는 지금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이렇게 뭔가 댓글이 잘 안 올라오시네요. 필기하신다고 바쁘신 거 맞죠? 예, 그럴 거라 생각됩니다. 이거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필기해도 나중에 다시 안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예 맞습니다. 박선사님 감사합니다. 그죠? 전 초대가 힘들어요. 예. 이런 이야기 하는데 초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어느 그룹에 가더라도 대부분 다 초대라는 부분에서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초대를 잘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초대가 안 되는 분이 있고 저는 아예 약속 자체가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았잖아. 지기, 백전백승이죠. 그래서 내가 지기 했잖아요. 나는 초대해서 잘 안 된다. 그럼 초대해서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업라인 스폰서님을 찾아가서 뭐냐면 초대를 잘 하시는 스폰서님을 일단 찾으세요. 1대든 2대든 3대든 4대든. 초대를 잘 하시는 분. 그리고 형제 라인 중에도 여러분 그룹 안에서 초대를 정말 저분은 잘 하신다는 분을 일단 찾아가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걸 넘어가신 분이거든요. 이걸 넘어가신 분을 일단 찾아가지고 그분의 어떤 그 아까 했잖아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아까 그 하나하나 종이 한 장이 1% 종이 한 장이 그 차이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왼쪽에 앉습니까? 오른쪽에 앉습니까? 그렇죠? 자료는 어떤 걸 준비합니까? 임상은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어떻게 TF를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만 그 종이 한 장 한 장의 차이가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의 내공이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또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어떤 스폰서님을 찾고 어디에서 답을 찾을 것인지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방금 이제 플로우가 이렇게 징검다리 건너가듯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가다가 탁 멈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경험이 없어서. 그렇죠? 자, 우리는요 이런 징검다리처럼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보입니까? 이 여기를 건너가려면 되게 두렵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초대를 하고 리크루팅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뉴스킨 비즈니스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습니까? 야, 이거 괜찮아. 빨리 건너와라. 하는데 본인은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밟아야 되고 어디를 준비해야 될지. 이 가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 괜히 내가 그거 하다가 힘든 거 아니야? 주변에 막 물어보니까 야,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누스킨이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플로어를 가지고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누스킨 초기에 많은 리더 사님들, 그죠? 사장님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걸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였죠. 그렇죠? 때로는 이렇게 이제 빠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교정을 하고, 또 교정해서 조금 건너가기 쉽지만 그래도 두려움이 있죠. 이렇게 튼튼하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1열, 2열, 3열이냐, 어떤 시스템이냐.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컨택했는데 나 이 징검다리를 나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이 누스킨 비즈니스가 보여지고 있느냐 라는 부분이 대단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들 락년 9팸에서 최충희 사님 또 오셔서 2021년도 뭐 정말 비전적인 부분들을 아주 이렇게 멋지게 전달해 주셨더라고요. 저도 한 번 들어서는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 있던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최충희 사님이 이 큰 돌 하나하나를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놓고 여기 MCM에서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기 어떤 아주머니가 지금 여기를 막 지나가죠. 다리가 지금 있잖아요. 막 물에 잠겨요. 예. 그러면 근데 이렇게 잘 건너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이 다리를 수도 없이 건너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잖아요. 그죠? 우리 스폰서님들이 성큼성큼 잘 건너가는 이유가 바로 그 경험이라는 게, 이 경험이 정말 무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그쵸. 스폰서와의 팀워크라는 거죠. 자, 여기 이 꼬마아이가, 그쵸. 얼마나 건너기 무섭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과감하게 건너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옆에서 도와주는 엄마가 손을 탁 잡아주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과 시스템을 통해서 건너갔을 때 이게 충분히 진행이 되더라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뭐 누스킨 안다, 뭐 안다라고 하는데, 오늘 전달해 드린 내용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저는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을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한테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알아도 들은 적 있고 여러 번 들어봤고, 김은철 사장님 지금 했던 이야기 또 해내 이런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말한 대로 행동할 줄 알고 말한 대로 가르칠 수 있고 누군가의 가슴 떨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7단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뉴스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점을 설정해 볼게요.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매출이 성장하고 싶으세요? 조직이 성장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뭐 둘 다 성장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조직 성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를 잘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신규를 찾는데 더 시간을 많이 내가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대부분 다 해저드에 빠지는 이유가 기존의 회원들에게 계속 관리하는 거죠. 그럼 신규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품만 계속 전달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제품 속에 놓여져 있는 기회를 전달할까요? 라는 거죠. 기회는요, 어떤 국가가 만들어질 때, 한 국가가, 그리고 시장이 만들어질 때, 그리고 또 하나의 제품이 오픈될 때 기회는 이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가 더 집중하고 거기에다가 집중해서 나가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금 2021년도 우리 랑년에서는 3061이라고 조기철 스폰서님께서 키워드를 정해 주셨어요. 원래 3051이었죠. 근데 그때 개념하고 지금하고 정말 많이 다르고요. 예전에는 30명의 소비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은 3천, 4천 집에는 무난히 할 수 있고 51, 5명을 1대를 만들고 5명의 매니아 고객을 만들고 1명의 정기 구매를 고객을 일주일에 한 명씩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3061은 뭐냐면 이제 소비자가 곧 뭡니까 BR 2000 시대니까 30은 뭐냐면 LOI를 30명 여러분 집은 30명을 올해 안에 30명을 이렇게 LOI를 넣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1대에 30명을 넣도록 열심히 지금 이 기회에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30명을 넣으니까 거기서 실제로 본인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시는 분 또 아닌 분 이렇게 찾아가는 거고요. 6라인을 만드는 거고 30명의 LOI를 넣다 보면 6명의 탄탄한 라인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명의 뭡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매주 1명씩의 신규 구매 활동 회원 수가 필요한 거. 신규 구매 활동, 그 KPI 지수, 신규 구매 활동 회원, 그죠? 새로 회원을 가입하고 이 사람이 구매 활동을 하고 있는, 구매를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회원이 구축이 되었을 때 이 3061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스킨에서 비즈니스에서 완성체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스킨 비즈니스의 완성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내가 이 누스킨 비즈니스를 했을 때 나의 최고 완성체는 뭘까? 그건 뭐냐면 6라인이 모두 다 4만 지비를 하는 그게 이 누스킨 비즈니스에서 완성체라고 조기철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저희 스폰서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6라인이 모두 4만 라인이 되면 여러분 누스킨 비즈니스에서 이제 완성체가 된 겁니다. 근데 그 6라인이 4만 라인이 계속 되려면 뭘 하시나 3061을 하세요라고 된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이제 그룹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3월 달, 오늘 이제 올라온 거죠. 그죠? 오늘 3월 15일이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룹방에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ARO 한 사람은 딸기를 달고요. TRINT를 판매하신 분은 브로콜리, 초대를 하시면 포도, 그다음에 LY를 넣으면 하트, 그리고 신규 구매 회원을 만들면 이렇게 레몬을 단 거죠. 저도 지금 여기 밑에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와, 저는 이 열정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랑년 그룹 안에 있는 랑하 그룹에서 움직이고 있는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랑년 안에서 랑하 그룹에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거 하니까 정말 처음에는 와, 이게 열정이 정말 대단하고요. 막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달리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뭐 특히 5번의 김연희 사연 같은 경우에는 와, 어떻게 하시나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다음 정의 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61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지속적인 신규 명단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초대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단 작성하고 누스킨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요, 일단은 여기 X, Y, Z 시장이 있습니다. X 시장은 X 시장과 Y 시장은 지인입니다. 둘 다 지인이에요. 그런데 X는 영향력이 있는, 즉, 너 누스킨 한다고? 그래. 뭐 제품 안 그래도 필요했는데, 잘 됐네. 누스킨 제품 좋다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 있고, Y 시장은 지인인데, 뭐 누스킨 한다고? 찾아오지 마. 네, 그거 너무 귀찮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Z 시장은 뭐냐면 X와 Y를 제외한 불특정 다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울산에는 10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스킨 비즈니스 시작할 때 명단 작성을 하면요. 몇 명 정도를 작성했을까요? 보통 뭐 200명, 뭐 많게는 400명 작성을 할 수 있겠지만 그 100만 명에서 200명에서 400명을 빼면 얼마나 그렇죠. 적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누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X, Y, Z 시장에서 주로 어느 시장에서 누스킨 비즈니스를 포기를 할까요? 제일 힘들어하고 포기를 할까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어떤 질문이냐면 누스킨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X, Y, Z 시장에서 어느 시장에서 성공했을까요? 그렇죠? 네. 역시나 열심히 지금 이제
필요하셔서, 네. 맞습니다. 김진효 사님 Z시장이죠. 네. 자,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X나 Y 시장에서 대부분 다 포기를 하고요. 여기서 그냥 머무르다가 대부분 다 집에 갑니다. 근데 뉴스킨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X, Y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제가 맞을 거예요. 혹시나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거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없다라고 보면 되죠. 뉴스킨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다 Z시장에서 성공한 거예요. 저도 뉴스킨 비즈니스를 처음에 시작해보니까 하고 난데 4년이 지나니까 제 소비자, 제 파트너 사장님들 거 말고 제 내비게이션, 제 소비자 그룹 안에서 회원이 270명이더라고요. 270명이 회원가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명단을 가지고 시작했던 XY 시장에 있었던 사람은 거기에서 10%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270명 중에 90%가 다 Z 시장이에요. 그 사람 통해서 어쨌든 알게 된 거예요. 90%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뉴스킨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Z 시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X, Y를 넘어서 Z를 빨리 넘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Z를 빨리 많이 구축을 해서 내가 갈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Z시장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콜드냐 소개냐. SNS 콜드든 뭐든 간에 콜드냐 소개냐, 이거밖에 없거든요. 소개를 X와 Y를 통해서 소개를 정말 잘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콜드나 다른 이제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내가 불특정 다수의 이 시장을 계속 명단을 내가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실적 창에 들어가시면은 신규 회원, 내가 구축하는 회원 이 수가 다 나와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파트너 사장님들, 저뿐만 아니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쭉 보니까 이게 무슨 뭐죠, 모스 부호 있죠, 부호. 이진법 무슨 부호 같아요. 이게 매달마다 신규 회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0010, 010, 000, 1000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마다 있잖아요. 신규 회원이 한 명도 없어. 석 달이 지나서 한 명 나왔어. 또 0명, 또 한 명 나오고 이래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데몬하지 않고, 얼마나 신규를 내가 확보하지 않고, 회원가입이 얼마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제가 보면서 많이 놀랐던 부분이 크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여기 보시면요. 제 수첩입니다. 제 수첩인데요. 2월 달에 제 수첩인데, 여기 이제 가운데는, 여기 이제 제가 뭐, 시간별로 이렇게 있고요. 저는 이제 좀 수첩이 좀 왼쪽, 오른쪽, 아래쪽이 조금 다릅니다. 왼쪽은 뭐냐면, 예비 소비자 명단이에요. 예비 소비자 명단. 그리고 오른쪽은 기존 소비자 명단, 아래쪽은 예비 사업자 명단,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보통 하다 보면요. 주로 있잖아요. 기존 소비자들. 내가 원래 이 회원 가입돼 있던 사람들 만나고 또 만나고 관리하고 이쪽이 돼 있고, 주로 이 왼쪽에는 명단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이렇게 방심하고 약간 이제 느슨하게 하면요. 이 예비 소비자, 즉 사업을 하기 위한 이제 회원 가입을 막 해야 되는 그런 소비자들이 명단이 없어요. 만날 새로운 사람이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왼쪽에 명단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곧 6개월, 1년 사이에 억수로 힘들어질 겁니다. 뉴스킨. 네, 만날 사람이 없었는 거죠. 왜? 맨날 봤던 사람 또 파고 또 파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 예비 소비자 명단을 얼마나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느냐 안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봉사를 했냐면 장애인들 봉사를 했었어요. 여러분 장애인들은요, 우리 이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상인, 장애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지금 앞으로 우리는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게 나오면서 로봇과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렇게 그것도 애매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리 한쪽이 이게 없어서 로봇 다리예요. 그럼 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로봇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머리만 놔두고 웬만한 사람 다 로봇이야. 그러면 그것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뇌까지도 만약에 이제 이 로봇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볼까, 로봇이라고 볼까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봉사를 할 때 어떤 얘기했냐면, 정상인, 장애인 이렇게 우리는 구분하잖아요. 저 사람 장애인, 우리는 정상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애인들은 어떻게 분류하는지 아세요? 장애인들은 어떻게 분류하는지 아세요? 장애인들은 이렇게 불려요. 자기들 장애인이라고 해요. 장애인. 그리고 정상인들은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정상인들은 예비 장애인이다 그래요. 예비 장애인. 그렇죠? 비장애인이 아니고 예비 장애인. 왜냐하면 제가 오늘 나가서 갑자기 길을 걷는데 차가 와가지고
제가 사고가 나서 다리 한쪽이 이렇게 뭐 절단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장애인이 되는 거죠.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까 예비 장애인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요, 여기 지금 제가 예비 소비자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제 BR24년에는 바뀌죠. 여기는 예비 소비자겠지만, 여기 기존 소비자는 뭘까요? 예비 사업자 이 되겠죠. 아예 예비 사업자. 이게 제가 옛날 방식으로 해서 예비 소비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크고요. 이런 명단을 내가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런 게 크거든요. 제가 콜드하는 이제 장면이죠. 여기는 포항이고요. 여기는 울산이고, 여기도 울산, 이게 뭐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가, 이렇게 제가 가서 직접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부산. 이 부산인데, 여기는 이제 이 사장님이 약산성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이분 화학과 출신에서 약산성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잘 됐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얼굴을, 식초로 이렇게 세수를 한다는 거예요. 식초로. 그래 내가 사장님 식초는 강산성이지 않습니까? 알지. 그래서 제가 세수 식초라고 하는데 바로 물로 헹구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양산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디바를 보여주기도 했고 여기는 하공 원장님 제가 콜드에서 만나서 실험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콜드에서 초대도 되어주었고 울산이고요. 여기는 대전에 가서 콜드하는 모습, 경주 이렇게 해서 제가 콜드를 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명단이 명찰이고요. 제 명찰이고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찍었던 파트너 사연과 같이 또 콜드 하는 장면이고 콜드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콜드의 내용 부분하고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해보니까 몇 가지 좀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원하게 콜드 하자라는 거. 지금 콜드 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복장을 잘 갖춰야 되는데, 복장을 잘 갖춰야 되는데, 일단 명찰이 중요해요. 그리고 어깨띠는 저는 참 아직은 좀 어렵던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은행장들이 있잖아요. 예금금리가 좋은 그런 이제 뭐 상품이 나오면 어깨띠 메고 있죠. 직원들하고 나와서 인사도 하고 있잖아요. 나와서 홍보합니다. 근데 우리가 콜드 하는 게 부끄러워진다라고 한다면 아직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를 제대로 받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신발 편하게 신어야 됩니다. 왜? 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높은 신발 신고 다니면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면 집에 가려고 하겠죠. 명찰이 중요하거든요. 명찰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명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명찰을 딱 하고 난 뒤에 문을 딱 열었을 때 이 사람이 복장해서 저 사람은 손님이 아니고 뭔가를 나한테 홍보하러 왔구나라는 게 이 명찰이 보여졌을 때에 그분들이 좋아요. 근데 안 그래도 힘든데 들어왔는데 손님촌에서 들어왔다가 그렇죠? 뭐 이렇게 막 설명하면 이 사람이 오히려 또 싫어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명찰 안 달고 가면요, 이 공무원인 줄 알고 세무서에서 나온 줄 알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있잖아요. 되게 긴장을 많이 하세요. 마스크 끼고 가면 뭐 감시하러 온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게 그러면 갑자기 누스키님들 이렇게 하면요 싫어할 수 있습니다. 명찰이 중요하고요. 자료 잘 갖추는 게 중요한데 특히 임상 자료 있잖아요.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첫인사가 중요한데요. 이거 제가 노하우인데 어쨌든 제가 많이 알려드렸어요. 첫인사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누스킨 센터 새로 오픈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요. 누스킨 센터 새로 오픈해서 왔습니다. 이 말을 하면 대부분 다 가게들은요. 뭔가 가게를 오픈했다라고 한다면 되게 호의적이에요. 일단은요. 왜냐하면 같은 가게를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뭘 오픈했대. 그러면요. 이렇게 일단 호의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스킨 센터 새로 오픈해서 홍보 왔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죠. 그래요? 그러면서 막 생각하거든요. 어디 오픈했어요? 그러거든요. 저기 성안동요. 이렇게 하면, 거기 멀잖아요. 그러잖아요. 제 마음은 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야기를 겁니다. 그럼 언제 오픈했는데, 2년 전에요. 그러면, 근데 이제 왔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질문하게 하고 답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멘트가 어쨌든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거절은 당연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거절은요 그냥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있잖아요. 콜드를 가서 그 가게에서 일단은 무조건 있잖아요. 훈련을 해야 되는 게 2분을 버티라고 해요. 2분을 버티셔야 돼요. 2분 안에 대부분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예, 지금 바쁩니다, 뭐 합니다, 이러면서 다음에 또 뭐 해서, 그거는 이제 어리적인 거절이니까, 일단은, 예, 그러시군요. 근데 뭐, 누스키는 아세요?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한두 마디 더 질문을 하면, 희한하게 그렇게 하면서 바로바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우리는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제가 만약에 앞에서 이렇게 하면 눈을 깜빡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뭐 콜드라든 뭐 홍보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됐습니다라는 게 그냥 반응적인 거예요.
그 반응적인 걸 그냥 진짜 거절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몇 마디 더 걸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찾으면 되겠죠. 제일 중요한 준비물은 자신감과 간절함인데요.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누스킨에서 야 2021년도 BR 2000 시대에 여러분 1대 몇 명 만들겠습니까 하면 저는요 요번에 괌을 가야 되기 때문에 뭐 1대 4명을 저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1대 4명을. 그 4명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만들겠대. 자 그래가지고 자 그럼 우리 콜드 갑시다. 오늘 활동 열심히 하시면 아 사장님 오늘은요 제가요 유튜브 좀 봐야 되고요. 오늘은요 제가 비가 오니까요. 오늘은 제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대부분 다 어떻게 되냐면 오늘은 아닐 거래. 예. 어쨌든 1대 4명은 찾는데 오늘은 아니래. 그 내일 때 되면 내일은 또 다른 일 때문에 또 오늘은 안 돼. 모레는 또 오늘이 안 돼. 그리고 콜드 나가도 설마 오늘 나오겠나.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2021년도는 난 4명을 찾겠대. 왜 그 2021년도 4명 찾아야 될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하필이면 12월 23일 그날 나와야 돼요. 그쵸? 왜 하필이면 그게 10월에 나와야 한 명 나와야 되고 왜 7월에 한 명 나와야 되고 우리 의식 속에 이미 그렇게 정해버리는 게 되게 이게 큰 거죠. 지금 오늘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바로 내 사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지금 우리 속에 내 스스로에게 자신감과 간절함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왠지 오늘 될 것 같은데, 1년 내에 찾아야 될 사람을 왜 한 달에 한 명씩 찾을 생각을 하여,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일주일 만에 오늘, 내일, 모레, 그 다음날 이 4일 동안 바로 하루 4일 동안 그냥 그 365일 중에 그냥 이 4일 동안 연속으로 바로 나온다고 볼 수 없. 예. 왜 그게 대한 우리가 상상을 못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상상이 참 중요하고요. 2시간을 돌면요 반드시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5명이 나옵니다. 2시간을 돌면요 한두 명은 제품을 구매해요. 한두 명은 데모니 약속이 잡혀요. 그리고 두세 명 정도는 어떻게 잡혔냐면 내가 생각해 놓은 명단이 나와요. 아 여긴 다시 와야 되겠다 이런 명단이 나와요. 자, 2시간을 돌면 5명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왼쪽 명단 보셨죠? 예비 소비자 명단. 2시간 돌면 5명이면 저도 매일 콜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어요. 안 먹고 그냥 일주일 동안 했어요. 스폰서랑 같이 짝을 맞춰가지고 했는데, 5명에서 월화수목금만 했어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25명이 나왔죠. 그럼 이 25명을 재방문해서 또 만나고 재방문해서 또 만나면요. 이 일주일 동안 나왔던 새로운 신규 명단 때문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소개받고 이래 하면요. 거의 또 한두 달은요. 엄청 바빠요. 이분들 때문에. 그 25명 명단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잖아요. 이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신규의 명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좀 포커스는요. 신규 명단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콜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지, 유튜브에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하나의 거점을 두고 콜드하는 경우도 있고 상가를 도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콜드하는 경우도 있고 생활수 콜드하는 경우도 있고 직업별 콜드하는 경우도 있고 에센스 콜드, 혼합 콜드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혼합적인 콜드라는데 저는 요즘 생활수 콜드하고 에센스 콜드하고 약간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혼합 콜드를 좀 많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하나하나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여기서 제일 좀 전문적인 건 전화 콜드예요. 전화 콜드는 좀 생각보다 트레이닝이 많이 필요하고 또 내공도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상가 콜드 이런 것도 되게 크고요. 거점 콜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즘은 좀 어려운데 병원, 학교, 시장 이런 데를 보통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학교 안에 교직원이 몇 명인지 보통 아세요? 선생님과 교직원이 보통 학교 안에 교직원이 70명 정도 돼요. 70명. 되게 많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아는 선생님들 있죠. 선생님들한테 가셔가지고 그냥 그 사람한테 고객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고객이 되시고 그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그다음에 돌면서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오셨으니까 나가면서 제가 전단지 좀 몇 개 돌리고 갈게요라고 이제 요즘은 좀 어려운데 어쨌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요 그 선생님 한 분 때문에 제가 70개의 전단지를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선생님들은 또 뭐 해요? 정근을 가거든요. 그러면 그 정근을 가면 또 이제 있잖아요. 꽃 하나 사들고 또 거기 가요. 그러면 70명의 새로운 명단이 그분을 통해서 또 다시 나오는 거죠. 병원 같은 경우에도 간호사를 한번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들은 내가 수시로 그 간호사를 찾아가면 병원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근무조가 다 바뀌거든요. 3교대 근무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 한 병동 안에만 들어가더라도 명단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걸 거점 콜더라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이슬비처럼 꾸준히 갔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뭐 직업별 콜드나 이 직업별 콜드는 내가 하나의 정해놓은 직업을 가지고 컨셉을 잡아서 이제 콜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많이 노력하면은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팀으로 뛰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제가 콜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임상 자료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제 임상을 보신 분 계시겠지만 제가 아토피가 이렇게 심했었고요. 누스키를 처음 만났을 때 2009년도 1월 20일 때, 그리고 제가 15일 만에 저는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됐죠. 그리고 그때 저도 이제 몰랐는데 제 얼굴이 이랬었거든요. 네. 이때도 제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누스키를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다가 또 이렇게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임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임상들을 내고 확신을 가지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이게 뭐 아무리 그걸 설명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은 TR9T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는지 그 임상 자료를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스토리 하나하나를 내가 다 알고 있느냐가 결국은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분도 이렇게 얼굴 바뀌고. 누구랑 밥 먹고 싶으세요? 누구랑 식사하고 싶으세요? 맞죠? 예, 제일 중요한 거죠. 저도 이분을 직접 만났었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0분까지 제가 진행할게요. 빨리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하라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넘어가고요. 제가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보험회사에서 종신보험 있죠. 20만 원짜리를 하나 가입을 하면요, 설계사가 보통 100만 원 정도가 최소 나와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와, 종신보험을 원래 20만 원짜리 100만 원 정도 나오면 돈이 많아요, 적어요? 대부분 다 많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와, 100만 원이 나온단 말이야? 많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종신보험 최소 몇 년 납입하나요? 20년 납입을 최소 합니다. 그럼 20만 원 곱하기 20년 하면 대략 5천만 원 정도 돼요. 5천만 원짜리를 판매해가지고 수당이 100만 원이면 적어요, 많아요? 엄청 적은 거죠. 맞죠? 근데 이 2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하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설계사들이 아침에 보통 전화로 20통의 전화를 해요. 그리고 10명은 약속이 안 잡히거나 안 되고요. 10명이 약속을 잡아요. 근데 5명은 또 안 나타나고 5명이 만나줘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 사람을 이제 만나고 후속 미팅으로 다시 이제 만나시는 사람이 2명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1명이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종신보험 하나 하기 위해서 20통의 전화를 하고 약속을 10개를 잡고 실제로 5명은 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2명의 약속이 잡히고 2명이 재방문이 되고 이제 1명은 거절하고 마지막 1명이 하면서 100만 원이 남는 거죠. 요거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2명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건은 내가 물론 이제 거절당했지만 사실은 이걸 나눠보면 50만 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5명을 내가 만났잖아요. 그러면 만날 때마다 20만 원을 번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내가 10건의 약속을 잡았으면 한 건 약속 잡을 때마다 10만 원을 번 거예요. 내가 20통의 전화를 했죠. 한 전화도 내가 얼마를 번 거예요? 5만 원을 번 거예요. 20명의 전화를 해서 10명이 거절했다 하더라도 나는 한 통당 5만 원을 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거 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누스킨이 있잖아요. 월 25만 원 정도의 정기 구매를 내가 하잖아요. 정기 구매를 하면, 그렇죠? 여러분 아까 종신보험은 100만 원인데 누스킨은 여기 20만 원이잖아요. 그죠? 20%면 얼마예요? 네, 1,000만 원입니다. 약 1,000만 원. 물론 이거는 몰아서 주는 건 아니죠. 보험도 몰아서 주는 거 아닙니다. 좀 나눠서 주거든요. 1,000만 원이에요. 자, 여기 10배입니다. 그쵸. 자, 요거는 제가 지우고요. 밑에 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 1,000만 원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1,000만 원을 제가 넣어 놓을 거예요. 20만 원짜리 정기구매 여러분 가입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할머니까지 계속 씁니다. 내가 고객 관리만 잘하면요. 저는 지금 10년 넘게 정기구매해서 쓰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20통의 전화를 해서 20통의 전화를 하던 20명을 내가 콜드에서 만났던 간에 한 명의 정기구매 20만 원짜리를 하게 되면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럼 내가 20명한테 전화할 때 한 통당 전화가 얼마의 가치가 있나요?
50만 원의 가치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전화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쵸? 내일 아침에 20명의 약속을 잡으세요. 전화를 거세요. 한 건당, 거절을 받더라도 그 한 건당 나는 5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쵸? 이 전화를 안 건다는 건 나는 있잖아요. 내가 50만 원씩 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보험회사이든 누스킨이든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컨택을 하고 약속을 잡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꾸 기존 고객을 만나가지고 계속 또 있잖아요. 그 사람 또 만나고 이번 제품 또 바꾸고 또 이렇게 이번에 새로운 게 나왔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규 명단을 확보해놨냐. 3061에서 그 1이 얼마나 있느냐. 그 차이가 결국은 이 누스킨 2021년도에 여러분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좀 넘어갈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고객들 만나시면 도움가 누군가 난 도움을 받고 싶어. 난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받을 만한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받을 만한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실 때 여러분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실 때 그 사람 야, 너 있잖아.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 야, 니 그거 해서 안 돼. 너 이 누스킨 네가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장님이니까 이 비즈니스 해야 돼.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사장님 나보다 훨씬 더 잘할 거야. 나는 이 정도 했지만 사장님은 누스킨 만나면 정말 대박이야. 지금 시스템이 정말 알아서 사장님은 정말 이 누스킨 비즈니스 나는 사장님이 생각나서 내가 왔어. 이렇게 했을 때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성공은요. 받을 만한 사람한테 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받을 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콜드를 하시든 뭘 하시든 있잖아. 받을 만한 사람의 기준으로서 이야기하는 거고 필요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절받는 게 확실히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거보다는 저는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저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런 도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주실 분을 저는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저는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콜드를 하든 명단을 만났을 때 그게 다른 거죠. 자, 지금 늘 강의할 때 마무리할 때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데 제 파트너가 명단 작성을 이렇게 멋지게 해왔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이분에게 묻습니다. 사장님, 세상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이 MCM에서 혹시 상처 안 받은 사람 있을까요?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상처받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최충일 구현진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거절을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많이 받았을까요? 그렇죠? 그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괜히 엄한 데 돌아다니다가 이게 뭐 칼에 찔리거나 이런 상처 말고 그쵸. 왜 진짜 상처 있죠. 막 이렇게 막 내가 뭐 이렇게 나라를 지키다가 뭐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다 총알이 여기 탁 박혔으면 그거 막 그 상처를 엄청 자랑하잖아요. 그쵸. 최충일 구현진 사님이 이렇게 최충일 사님이 등을 딱 벗어보면 등 뒤에 있잖아요. 그 상처가 엄청 많겠죠. 예. 우리는 그 깨끗한 등을 보여주면서 나는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어차피 우리는 상처를 받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모여서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누스킨에서도 상처가 있어요. 네, 소비자들이 배신하기도 하고, 사업자들이 그렇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왕 받을 상처라면 어떤 상처를 받으시겠어요? 성공을 위한 몸부림을 대한 상처가 어때요? 그래서 저는 이 명단을 가지고 만나시고, 여러분, 때로는 상처가 되실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했지만, 거절하실 거라고. 그렇지만, 그 상처, 받을 준비가 되셨냐라고 제가 묻는 거죠. 이것도 많이 들으신 분 계시겠죠? 뒷고기집인데 이렇게 한상 열심히 차려놓고 제 파트너랑 열심히 활동하고 저녁에 이렇게 먹었어요. 뭐 소주 먹는 친구도 있고요. 저 이렇게 이분은 또 독특하게 이렇게 찌개도 끓여가지고 사이드 디쉬를 두 가지를 이렇게 또 내줘요. 맛있어요. 이렇게 실컷 먹고 난 뒤에 계산하니까 33,000원이 나온 거예요. 제가 다음에 갔는데 또 35,000원이 나온 거예요. 33,000원 계산하면서 제가 나와서 뭘 했냐면 이랬거든요. 와, 이게 너무 싸지 않아요? 왜 사장님? 이거 수분크림 하나 가격밖에 안 돼. 이 사람이 이 한상을 차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장 보고, 그쵸. 남들보다 더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열심히 이렇게 음식 다듬고 준비해가지고 저희 4명이 찾아가서 밥을 먹었는데 33,000원이 매출이 나온 거예요. 그쵸. 우리는 어떤가요? 열심히 갈바니 해주고 열심히 대문했는데 수분크림 하나 놔두시고 가세요라고 하면 그 다음날 누스킨 때려치워버리죠.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스킨의 가치를 어떻게, 얼마나 봐야 되느냐,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재무설계사였습니다. 국가재무설계사로. 여기, 여러분 나이가, 몇 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45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37에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제가 재무설계를 해보면요. 이 45이라는 숫자가 엄청 중요해요. 45은 재무설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45이 되면요. 뭔가를 내가 이루었느냐, 이루어 놓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어 놨을 때는 이 뒤에는 그 이룬 걸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다 기회가 잘 없어요. 여러분 나이에서 여러분 45에다가 여러분 나이를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몇 년이 남아있냐라는 거죠. 거의 45세 이후에는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누스킨에서는 이 45라는 숫자가 넘어서 누스킨 비즈니스를 만나서 시작하신 분들도 충분하게 본인의 노후나 남아있는 은퇴의 삶을 충분히 준비하는 부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만나시는 분들 중에 45세 빼기 그리고 남아있는 횟수를 보고요. 그분들을 찾아서 누스킨을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PA 가야 되고요. 그쵸? 네, 저도 제 그릇을 깨야 됩니다. 함께 깨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정상에서 배웠으면 좋겠고요. 에즈락과 누스킨, 그리고 누스킨에서 지금 주는 이 BR 2000 시대에서 3061 하시고요. 그리고 콜다하면서 서로 우리 이거 여긴 내국의 얘기인데요. 이재희 사장님 이러면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